완성된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키를 차례로 삽입한 후에 데이터와 배열 A의 내용을 출력한 결과입니다. 역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폴더 이름이 체이닝입니다. 체이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우리가 봤던 코드 그대로 있고요. 다음 메인 메소드에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한 다음에 뒷부분을 삭제를 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탐색 결과 50과 63, 37, 22에 이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 있고요. 해시 테이블이 체이닝으로 되어 있는 해시 테이블이 출력이 됩니다. 테이블 크기가 11로 되어 있죠. 11로 되어 있고 그 인덱스 0에는 망고와 체리가, 그럼 여기 그 키 50의 데이터가 그 오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인덱스 6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은요. 키 63은 그 워터멜론이죠. 워터멜론 수박이죠. 주소 8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애플은 37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망고는 22인데요. 여기서 망고 22의 데이터이고 체리도 역시 같은 인덱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메소드를 보면은 프린트하는 부분은 메소드가 아닌 메인 메소드 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에서요. 이 부분 출력되는 코드만 보겠습니다. 우선 해시 테이블 출력이 되었고요. 포르프 i는 0부터 m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i는 0부터 m-1, 아까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이 11로 되어 있었죠. 따라서 0부터 10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 i를 두 자리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i가 0일 때 우선 첫 번째 해시값 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는 앞에서 체이닝 클래스의 객체 t고요. ai가 가리키는 노드를 x에 저장을 하고 while 루프 x가 너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그 노드의 키를 출력을 합니다. 이 앞에 화살표 꺽쇠가로 출력하고 키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컴마하고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꺽쇠가로 닫고 그 다음에 x는 x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x에는 노드에는요 next 필드가 있었잖아요. 그 next가 가리키는 노드를 다시 x에 저장을 하고 그 x가 null이 아니라면 다시 그 x의 키와 데이터를 출력을 합니다. 또다시 x는 x.next
네,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x가 null이 되면은요. 네, x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null이라면 없다면 네, while loop를 빠져나옵니다. 결국에는 가장 오른쪽 노드, 가장 먼저 들어가 있던 그 노드의 next는 null로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노드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줄 띄우고요. 그 다음에 i는 1로 가죠. 네, 1을 출력을 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i는 2로 갑니다. 그럼 2로 가서 또다시 여기가 A2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X에 대입을 하고요. 그 X의 키와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X는 X.next 즉 하나만 삽입이 된 경우 그 하나의 next는 null이니까 바로 while loop를 빠져나와서 그 다음 i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요, 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리해쉬입니다. 어떤 해싱 방법도 해시 테이블에 비어있는 원소가 적으면 삽입에 실패하거나 해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시 테이블을 확장을 시키고 새로운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모든 키들을 새로운 해시 테이블에 다시 저장하는 네, 이러한 방식을요, 리해시, 재해시라고 합니다. 해시 테이블을 옮겨 놓는 거죠.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새롭게 확장된 해시 테이블에 모든 키들을 다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재해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키들을 다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고 n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n은요, 네, 항목의 개수가 되겠죠. 즉 저장되어 있는 키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재해시 수행 여부는 적재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적재율 알파는 테이블에 저장된 키의 수 대문자 n을 테이블 크기 대문자 m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적재율. 일반적으로 알파가 0.75보다 크다면 해시 테이블 크기를 2배로 늘리고 0.25보다 작다면 해시 테이블 크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그 다음 동적 해싱입니다. 다이나믹 해싱인데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해시 방법으로 재해싱을 수행하지 않고 동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적 해싱으로는요. 확장 해싱이 있고 선형 해싱이 있습니다. 우선 확장 해싱 먼저 보겠습니다. 확장 해싱은 디렉터리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는 디스크 블록 크기의 버킷 단위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요, 키를 저장하는 곳을 말하는데 확장 해싱에서는 버킷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버킷을 만들어 나누어 저장하며 이때 버킷들을 가리키던 디렉터리는 2배로 확장이 됩니다. 즉, 디렉터리를 확장한다고 해서 확장 해싱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키가 있고요. 키가 있고 코드가 있죠. 일단 디렉터리의 크기는 4입니다. 4. 끝에 두 자리를 가지고 코드에 두 자리를 가지고 디렉터리를 만드는데요. 우선
00은 K0이 들어가 있고 P0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디렉토리 01에는 끝에 두 자리 D1, G1, 그 다음에 J5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10에는 G2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L6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디렉토리 11에는 E3, Q3, 여기 N7, G7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킷은 앞에서 버킷은 키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죠. 버킷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현재 버킷 사이즈가 4라고 보세요. 즉 4개의 키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K3도 역시 디렉토리 12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킷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를 저장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요. 디렉토리를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2배로 확장을 하는데요. 디렉토리가 정확히 2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코드는 끝에 세 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자리를 이용을 함으로써 디렉토리가 2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버킷들, 저장되어 있는 버킷들을 각 디렉토리에 맞게 다시 나누어서 다시 저장이 되는 거고, K3는 K3는 01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버킷 사이즈가 현재도 버킷 사이즈가 4라고 한다면 그 버킷이 꽉 차 있을 때 또 디렉토리를요 또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확장 해싱에서는 버킷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새로운 버킷을 만들어 나누어 저장하며 이 버킷들을 가리키던 디렉토리는 2배로 확장이 됩니다. 디렉토리가 확장이 된다 해서 확장 해싱입니다. 앞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코드의 마지막 세 자리를 가지고 앞에서 확장된 디렉토리의 이 세 자리를 가지고 키들을 탐색, 삽입, 삭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형 해싱입니다. 디렉터리 사용 없이 삽입할 때 버킷을 순서대로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추가되는 버킷은 삽입되는 키가 저장되는 버킷과는 무관하게 순차적으로 추가됩니다. 만일 삽입되는 버킷에 저장 공간이 없으면 오버플로우 체인이 생기고 이 안에 새로운 키가 삽입이 됩니다. 여기서 오버플로우 체인은요. 단순 연결 리스트로서 오버플로우된 키들을 임시로 저장하고 나중에 버킷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 오버플로우 체인에 있던 키들을 버킷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경우 버킷 개수가 리니어하게 하나씩 증가된다고 해서 선형 해싱입니다. 선형이라는 뜻은 리니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형 해싱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 상태입니다. 4개의 버킷이 있고요. 그 안에는 A, B, C, D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초기 상태. 삽입 과정 중에 이 버킷 B에 새로운 항목이 저장이 되려고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 체인이 발생이 되죠. W라는 오버플로우 체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B 버킷 B에 그러면 버킷을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버킷인 버킷 A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요 소문자 A와 대문자 A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기존에 두 자리 코드였다면 세 자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버플로우 레코드들은 오버플로우 체인 W를 할당마다 저장이 되고 첫 번째 버킷이 확장이 됨으로써 임시로 저장이 되었던 이 W 값이 A에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버킷 A와 새로운 버킷 대문자 A의 주소는 3비트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일단 버킷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은 버킷 D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돼서요. 오버플로우 체인이 또 생겨나겠죠. 그럼 또다시 두 번째 버킷 B가 분할이 됩니다.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버킷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역시 기존에 두 자리였던 코드가 세 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에 있던 데이터가 B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다시 버킷 X에 예를 들어서 버킷 D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버킷을 분할을 해야 되죠. 그 C가 분할이 돼서 대문자 C가 생기게 됩니다. 역시 코드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나겠죠. 이제 버킷 B에 대문자 B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버킷인 버킷 D를 분할을 해야 되죠. 따라서 대문자 D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Z에 있던 데이터가 D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기존의 버킷이 4개였고요. 여기까지 각각의 버킷이 하나씩 늘어나서 8개의 버킷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기존에 2비트였는데 3비트로 하나씩 늘어났잖아요. 그럼 또다시 어떤 버킷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 다음에 분할될 버킷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다시 버킷 A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버킷에서 오버플로우가 다시 발생이 된다면 이 A가 분할이 돼서 다른 버킷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코드가 3비트에서 4비트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커지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순차적으로 그 다음 버킷이 분할이 되고 그 다음 버킷이 분할이 되고 이처럼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경우 버킷 개수가 순서대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추가되기를 하나씩 리니어하게 추가된다고 해서요. 선형 해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방법의 성능 비교 및 응용을 보겠습니다. 해시 방법의 성능은 탐색이나 삽입 연산을 수행할 때 성공과 실패하는 경우를 각각 분석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선형 조사는 적재율 알파가 너무 작으면 해시 테이블에 empty 원소가 너무 많아지고요. 알파 값이 1.0에 근접할수록 알파가 1.0에 근접하다는 뜻은 해시 테이블 안에 내용이 꽉 차게 된다는 뜻이죠. 적재율이 1.0에 근접할수록 군집화가 심화됩니다.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개방 주소 방식의 해싱은 적재율 알파가 0.5, 즉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2 곱하기 n, 여기서 n은 항목의 개수죠.
적재율이 0.5일 때는 정확히 이 수식이 성립이 됩니다. m이 2n일 때 상술 시간에 가까운 성능을 보입니다. 체이닝은 폐쇄 주소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알파가 너무 작으면 대부분의 연결 리스트들이 empty가 되고, 알파가 너무 크면 연결 리스트들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해시 성능이 매우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은 소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소수 3, 5, 7, 11 이러한 소수를 사용할 때 그 해시 테이블 안에 있는 키 값들이 골고루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앞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해시 함수가 나눗셈 함수라고 했었고요. 이 나눗셈, 여기서 재수로, 디바이저로 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m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잖아요. m을 소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나눗셈 연산을 했을 때 소수가 키들을 균등하게 인덱스로 변환시키는 성질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해 봤고요. 여기까지가 해시 테이블의 내용입니다.